네, 대입 전략 대개 대학별 대입 전략 시리즈 다섯 번째 그 시리즈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대학 이름을 필요한 대학의 대학명을 기억 니은 순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거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을지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대학들의 전반적인 입시 요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입 전략 대개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정시 때 정시 성적을 가지고서 가나다군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 특히 예비 고1 학생들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 1년 내지 2년, 3년 정도 이제 대입을 앞두고서 앞으로 대학 입학을 해야 될, 진학을 해야 될 학생이 학생부라든가 기타 등등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리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략 대계라고 하는 것은 대개 큰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 내에서 대충의 이제 이런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주 변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대입 변화를 미리미리 예고하라고 또 돼 있고, 그 1년 정도 이제 전에 항상 바꾸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도 이제 대학도 각각 이제 바뀌는 것들 미리미리 통지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수시 전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시 수능을 보는 정시는 뭐 대학의 대표 명사니까요. 대입의 대표 명사니까 이 두 가지 큰 길들이 계속해서 큰 덩어리로 큰 양대 기둥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권 때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했다가 또 문제점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명칭을 다르게 하더라도 크게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 그리고 학생부가 들어가고 교과가 들어가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가 말하는 내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 전체를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가 있는, 대학별고사는 이제 논술 면접 적성 이렇게 있었는데 적성은 없어지고 면접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 이제 대학별고사는 면접을 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가장 중요한 이제 논술을 보는 그런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별로 자기네들이 맞는 입맛에 맞는 특기자를 뽑는 전형이죠. 그런 만큼 이제 전형 자체가 대학이 자기네들이 개발한 방식, 특기자를 뽑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고 그 성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하는 정시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대략 9월경에 수시 지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대입 전략 시리즈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학별 대입 전략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자, 오늘은 대입 전략에서 쭉 내려가서 쭉 했던 걸 쭉 지나가서 용인대까지 했으니까 이제 을지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리즈는 5분 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5분 후 세상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대입 시리즈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랫동안 대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지금 이 대개 시리즈는
대개 실어지는 대략 그 큰 덩어리를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비 고1 학생한테 가장 맞고 고2, 고3, 예비 고2, 고3 학생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대인데요. 을지대는 잘 아는 대로 그 여러 군데 대학이 있죠. 대전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요. 그리고 을지대 같은 경우는 병원도 있지만 그래서 그 보건계열학과들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이런 과들이 굉장히 유망하고 제가 뭐 차 타고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항상 을지대는 뭐 취업률 100%를 밖에 붙여놓더라고요. 뭐 그게 뭐 진짜 100%는 아닐지라도 자기네 쪽에서 그 필요한 인원들을 많이 이제 수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건계열 학과로서는 꽤나 유망한 그런 과입니다. 제가 이제 을지대가 있었고 요천 시간에 이제 용인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인천대, 한경대, 지금 남은 대학 그런 대학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서울 대학 중에서 잘 안 쳐주는 대학도 가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은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우리가 그 한 70여 개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경쟁을 해서 가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30%는 솔직히 말하면 그 갈 이유가 없는 그런 대학이 아닌가. 지금 모집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미달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런 대학 같은 경우 솔직히 서울에서 나중에 직장을 가려고 하면 그 졸업장이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거나 이럴 때는 학생도 워낙 많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일거리나 일자리도 많았기 때문에 졸업하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취업한다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시리즈로 얘기했던 이런 대학들은 경쟁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예, 그런 대학들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거 자체도 대학을 가야 된다 뭐 그런 문제하고는 저는 이제 뭐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대학을 간다면 이 정도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대학들은 어떤 전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옳겠다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을지대 보십시오. 을지대 보시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죠. 내신 전형이죠. 문이과 통틀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기준 보면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 그리고 이 보건계열 학과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바이오 들어가는 그 보건계열이죠. 거기가 이제 제일 세고 나머지 대학들이 이제 보건계열들이 거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성적이 떨어진다고는 해도 성적이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이제 이 보건계열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점수가 낮아진다든가 모집 인원이 뭐 굉장히 많이 빈다든가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간호계열이나 보건계열의 그 장점 내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나 이걸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내신 성적 합격한 학생들 뒤에 학종 전형이 나올 테니까 학종 전형들 같은 경우 어떤 성적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신 3.8, 3.9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은 이런데 비교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3점대가 내고 내신이 넘어가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채우긴 채우기지만 그다음에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 서울 중위권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지대 전형 간략해서 보면요, 지금 본 거 있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이게 학생부 100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학생부 교과 내신 전형이죠. 그 다음에 을지 리더십하고 창의적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학종 전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3배수를 뽑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실적과 면접이 30대 3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과의 그런 그 학과 그런 그 전형입니다. 자, 을지 리더십 볼까요? 리더십 같은 경우 기타 100이죠. 학생부를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실적하고 면접이 7대 3. 이 경우 이제 4등급 정도까지 이제 거의 4등급에 가까운 성적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서울권에서 중하위권 정도, 중간 정도에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취업 자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좀 그 안정적인 그런 과를 가야 되겠다, 학과를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을지대 이렇게 보건계열, 이 보건계열 많이 모여있는 과니까 학교 성격이 딱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학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창의적 인재 전형, 이 경우가 또 학종 전형이죠. 학종 전형이고 이것도 비슷하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과 계열 정도를 주로 창의적 전형이라고 하고 있고 7대 3에다가 내신도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리더십 전형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화여대죠. 이화여대 고대처럼 이제 그 고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여기 보면은 재수생까지 허용하는 대학 그런 전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4개 정도 있는데 시립대, 시립대 종합과 교과, 그다음에 이대 고교 추천, 한양부 교과, 그다음에 고대 고교 추천이라든가 또 일부 대학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만 뽑습니다. 재학생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4개 정도는 고교 추천이지만 재수생까지도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도 대부분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재학생 위주로 되겠지만 그 재수생까지 어, 추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학교에 문의를 재수생이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전형들이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서울 시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시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들.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게 내신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예를 들어 모의고사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시립대의 학종 전형,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고교 추천 전형, 이런 데들이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전형 같은 경우가 재수생까지 가능한 학교 추천 전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이런 대학 이런 곳들이 이제 어떤 성적으로 갈 수 있나를 얘기 드렸고, 이대 문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화여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내신 뭐 1.5 안쪽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생부 교과가 제가 인서울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도 1.78 정도 되니까, 이대 같은 경우에 남녀공학 게 이제 많이 밀려서 여자 대학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서울의 중위권 정도, 중하위권 정도 이제 공학으로 따지면 그 정도 대학의 수준 정도는 여전히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또 내신 여학생들이 내신이 좋은 그 퍼센테이지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뭡니까 여학생들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가 90에 기타가 10인데 이게 이제 실접하고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내신으로 결판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어떤 게 나왔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이런 경우는 매번 변하는 데다가 면접 같은 경우는 또 시류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화여대 과학특기자 전형 있습니다. 이제 자연계 특기자 전형, 자, 과학특기자 전형,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는 거죠. 이화여대 과학특기자 전형. 이 경우가 숫자가 79명, 한 80, 100명도 안 되지만 특기자 전형으로 기타가 100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제 제한된 게 있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부를 기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내신이 대신 3등급 정도 가까이 되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전형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뭡니까? 과학특기자 전형, 자, 과학특기자 전형, 국제학특기자, 문과, 이과 나뉘겠죠. 다음 미래인재, 어학특기자, 이런 전형들이 대부분 그 기타 백인 학종이죠. 학종 전형이고
재수생까지 추천이 가능한 고교 추천 이게 교과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 말고 미래인재 전형 요것만 특별히 이제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서류가 100이라든가 이렇게 면접이 이제 여기는 퍼센테이지 작지만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그 검증하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최저 학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대 국제학특기자,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이제 말을 넓혀놓은 거죠. 그리고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국제학부 같은 경우가 장단점과 호불호가 있습니다. 생긴 게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국제학부 물론 이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요구 때문에 생겨난 거겠죠. 하지만 이 국제학부가 어학특기자가 아니라 특히 국제학부는 이제 그런 학생들 내지는 어학을 전공하는 그 어학으로 맞춰서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대학들이 많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지금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흐려놨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여기에 이제 그 많이 들어왔던 학생들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좋지 않은 그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 좀 경직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대부분 취업을 해도 우리나라의 그 회사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이런 출신들이 욕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가려는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하려는 학생들한테는 국제학부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레대로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호불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와 이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학종의 전형적인 전형이라고 하겠죠. 실적 80에 면접 20, 내신 기준 2점 중반대 정도 됩니다. 이대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 정시 때가 되면은 그 2등급이 하나 두 개 정도 섞여 있는 성적 그 정도죠. 그러니까 거의 다 1등급 해야 되는데 2등급 하나 정도 섞이는 성적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내신 전형으로 그러니까 내신에다 학종 전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면접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합격한 학생 볼까요? 내신 3.8에다가 교육학과죠. 인문대학 교육학과. 여자 대학에서 교육학과면 굉장히 센 과라고 봐야 되겠죠. 봉사 180시간 많죠. 굉장히 60시간이 기준인데 한 3배 정도니까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교내에서 있었던 것들 굉장히 충실하게 적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 이건 충분히 다른 대학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죠. 근데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봉사 시간이 좀 적은데 이건 70시간 이건 적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기준 시간은 넘어간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학생도 마찬가지고 1.6, 1.6, 1.1 뭐 이건 뭐 거의 내신 완벽한 학생이죠. 자, 이렇게 보듯이 그 학종 전형으로 미래인정 그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점대의 중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한 높다면은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 보면 다른 데도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 뒷배가 좀 있었죠. 1, 2니까 저거로는 이제 이대에 합격하기도 하겠지만 여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내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요. 근데 다른 데 합격한 걸 보면은 이 친구가 다른 요소, 특히 이제 논술이라든가 여기 친구는 여기 이제 이대는 논술로 합격했죠. 이런 다른 요소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의 논술 이 친구는 사실은 내신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깝죠. 평균 2등급이니까 2대 정도를 나중에 아리까리하게 국어 교육이니까 합격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이 내신이 조금 아까운 성적입니다. 1.3, 1.2.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이지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와 이제 어학특기자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어학 성적을 미제출하는 학교 네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입니다. 경희대, 이대, 외대, 한대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분 필요 없고요. 기타 내신 100인데 실적하고 면접 그리고 어학 성적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적하고 어학은 사실은 이 어학 특기 전형 같은 경우는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의 다른 거라고 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도 어학 계열의 실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접 같은 경우가 서류가 좀 적은 부분이면은 면접을 세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신은 기준으로만 볼 뿐 의미가 없죠. 그 100분위가 100분위를 보는 거는 정시 때 이 정도의 레벨의 학과다, 과다라고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전형은 이제 실적 어학, 면접, 요 기타가 당연히 그리고 그 중에 실적이 훨씬 중요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대 어학특기자 전형 당연히 이제 어문 계열만 이렇게 4개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 수시를 보면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미래인재학특기 이게 이제 학종 전형 비슷한 전형이고 나머지 교과 전형으로 고교 추천 전형이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천대요. 인천대 INU 교과. 인천대 같은 경우는 지방 이름을 쓰는 대학 중에서 상당히 그 뭡니까 인서울권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좀 보이고는 있죠. 그래서 인천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뭡니까 그 전형이 이제 요즘 조금 세분화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INU 교과 전형이죠. 말 그대로 이제 3점대 초반 요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천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는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근처에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많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대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만큼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건 또 의지수입니다. 학종 면접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인천대 간략해 볼까요? 자, 지금 봤던 게 뭐였죠? INU 교과 전형이었죠. 내신이 85%, 그다음에 완전 교과 전형 하나 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최저학력 기준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거 몇명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종 전형이 자기 추천이라는 건국대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2단계 전형이고 3배수 내주 4분의 5배수를 뽑고 2단계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인천대 교과 성적 우수자 학생부 내신 전형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거 중요하죠. 요거 100이니까 그러면 2점대 중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학생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정도로 이제 성적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자 합격한 학생들 보겠습니다. 이 밑에 나올 교과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1.5에다가 적힌 거 많죠. 185시간. 이 친구는 조금 아깝습니다. 거기다 농어촌 전형까지 했는데 대신에 인천대 기계 그 공대 중에 가장 센 과니까 그걸로 자유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조금 남는 스펙이었다. 이제 이거 볼 수 있겠습니다. 1.4, 2.3 요 정도가 이 정도 105시간에다가 이 정도가 학종으로 인천대를 합격했다면 뭐 그 정도면 갔을만하네 이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펙입니다. 2.8에 1.8 요 정도였고요. 인접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의고사에 조금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1.8로 합격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저희가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4, 2.6이고요. 2.6이고 요 정도가 적정한 스펙이 아니었나. 2.4에다가 이 정도에다가 이 친구는 이제 모의고사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내신 내지 학생부 종합에 그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다른데 굉장히 많이 지원했죠.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학생입니다. 국어 외에는 사실은 모의고사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학생입니다. 자, 보시면 그렇고요. 자기 추천 뭐라고요? 기타가 100인 학종 전형입니다. 내신은 3점대 넘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아까 봤던 것처럼 학생부에 웬만큼 그러니까 출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0장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는 그 정도 내용은 좀 적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뭡니까? 그 창의적 시험 활동, 창체도 있지만 거기다가 요즘 이제 세특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세특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적혀 있는 그런 그 학생부가 구성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인천대 여기까지였고요. 인하대 볼까요? 인하대 같은 경우 뭡니까?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공대가 좀 세서 학교가 예전보다 예를 들어 뭐 80년대 아시는 분들보다는 학교가 레벨이 상당히 올라간 그런 학교라고 보겠습니다. 인하대, 은하미래인재, 기타 100 학종이죠. 2점대 중후반 정도의 성적 그들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3점대 초반 정도. 그리고 강한과들 있죠. 뭐 이나 아태물류 이런 건 이제 이 학교에서 굉장히 높은 과 뭡니까 성적이 커트라인이 높은 과들이죠. 그다음에 의예과는 당연하고요. 이런 데는 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점 전형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보기 전에 먼저 인하대는 인하미래인재 평생학습자, 학교생활누수자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학교장 추천으로 변경됐는데 아무튼 여기 인하미래인재 같은 경우 학종입니다. 그다음에 학생 교과 100인 이런 전형이 있고 교과 100은 최장력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일상 그 보편적인 그런 전형 양식입니다. 학교생활우술자 기타 100이죠. 학종이죠. 내신 2점대 중후반 정도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 3점대 정도면 되겠다. 인천대보다는 학교 컬러링이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대가 상당히 좀 각광받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이 경우는 이제 2점대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보다는 조금 0.23 정도가 올라가도 그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적대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합격한 학생들 면접 내용과 합격한 학생들 학종이나 교과 학생들 교과 1.9 그죠?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1.78 정도니까 여기는 1.9, 2.0, 1.2, 2점대 초반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 있고요. 그 다음에 학종 전형 같은 경우 2점대에다가 적힌 내용들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종이 2.3, 2점대 중반에다가 이 정도 내용이면은 사실은 이 학교는 이런 전형에는 학종으로 합격할 만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2점대 초중반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자 중앙대 가볼까요? 중앙대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중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전형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뽑는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전형을 빼고 보면은 학종하고 논술은 당연히 이제 한 덩어리가 되고 그다음에 학종하고 학생부 교과가 크게 있는데 학종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몇몇 유명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중앙대의 다빈치 이런 데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학종을 준비를 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위에 중경외시 이제 이렇게 중위권들이요. 정확한 중위권에 인서울권 전체 인서울권에서도 중위권에 속하는 이런 명문대를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 그 위에 학교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종 전형을 가지고 가장 준비를 잘한 학생이 합격하기 쉽고 또 반대로 그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학이 바로 중앙대, 경희대, 중경 이제 이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대 교육 소프트웨어 특기자 다른 대학도 있었죠. 이건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중앙대 수시 전형을 간략해서 보면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그다음에 다빈치형 인재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탐구형 인재 이 두 개가 다빈치형 인재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모양이 같죠. 거의 모양이 같습니다. 학교는 이제 두 가지 구분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종 전형으로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그다음에 추천 전형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문과이과 공이 교과 전형은 뭐 내신 전형이니까 다른 데랑 다 같다고 치면 중앙대 같은 경우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여기 학종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두 가지 전형에 유심히 봐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빈치형 인재 볼게요. 다빈치형 인재 실적의 면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의 최고봉이라고 해야 될 전형 정도니까 2점대 중반 정도면 내신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 받습니다.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다민치형 인재보다는 오히려 더 골고루 돼 있는 그런 인재를 더 원한다. 뭐 이 정도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합격자를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더 나올 텐데 학종에 이 친구 1.7 임원을 했고 뭐 이 정도죠. 1.1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근데 이 친구가 지방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1.1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수능 성적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학생이니까 내신으로 가려고 이제 주로 했던 주는 1.1이니까 다른 대학도 내신 전형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을 겁니다. 그다음 2.2 봉사상이라든가 학교 성적이 많고 129시간 상당히 신경을 쓴 거죠. 그다음에 더 볼까요? 자, 생명자원공학부 일반 전형으로 자 147시간 학교 활동이라든가 독후감 여기 보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 특히 영자신문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 많이 들어가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영자신문하고 학교 방송반 이런 경 같은 경우가 선배들도 그렇고 이건 해보면 알다시피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8이니까 내신도 굉장히 좋은 학생인 거죠. 이 정도면은 학종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신과 스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자 중앙대에서 상경 경제학부 세다고 봐야 되겠죠. 내신 1입니다. 좀 너무한 거죠. 다른 학생들을 밟고 올라간 학생입니다. 1.7.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2점대 거의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열심히 채운 이 경우 같은 경우가 경영의 3.9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채워서 갔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굉장히 잘 채운 그런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 이렇게 3.9니까 근 4등급인데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중앙대 다빈치나 탐구형전형 그리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이런 건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이면은 그런 정도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문호가 좀 넓지 않나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학부 2등급 배우 내용이 굉장히 많죠. 158시간 이 정도가 2점대 내신 약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5이도 보이죠. 광고 홍보 중앙대학교 광고 홍보학부야 뭐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이제 예전 전형 이름으로 심화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형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도 학생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볼까요? 그러면 내신 뭐 뻔해지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중상위권 대학이 되게 되면요. 그다음 차의과대 넘어가겠습니다. 차의과대는 자기 추천 학종 교과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3점대 넘어서는 중후반 정도라고 학종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전형 학생부 숫자 전형은 자 이것도 뒷부분에 속하게 되어 있죠. 내신 기준 요거 뭔가 지금 우리 홍보 미디어학과 잘못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한 3등급대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 보면 5.7 3.2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점대 4점대 정도에다가 내신을 좀 채운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데 빈틈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학종을 가지고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이 정성적 평가이다 보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어디까지 높여야 되고 어디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지원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렇게 낮은 스펙을 갖고도 빈틈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한경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희역이 왔는데 한경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 이것도 역시나 그 국립대입니다. 국립대.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죠. 한경대가.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일단 뭐 등록금도 싸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특화돼서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차분한 학교라고 할까요? 3점대 정도인데 덜 알려진 관계로 좀 뭐라고 할까 저평가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적대가 대충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경대는 여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삐까뻔쩍하지 않더라도 착실하게 자기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학종 전형이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신 4점이고 실적에다가 면접 이제 50도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학종인데 내용이 좀 부실까지는 아니어도 생각보다 좀 적힌 양이 좀 적게 느껴지는 학생도 여기는 해볼 만하겠다. 내신 한 4등급이면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이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이렇게 한경대 그러면 이름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이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가볼 만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교통대에 있습니다. 교통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인데 사립대 충주대인가요? 충주대랑 합해가지고 캠퍼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뭡니까? 안성인가요? 안성이 아니라 저 안산 저 위쪽에 그쪽에 거기 그 서울 근처에 이제 그 메인이 있고 그 충주대도 캠퍼스가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가지고 캠퍼스 위치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이도 학교 다니려고 하면요.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한 전형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대학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내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일하게 내비게이션에서 내비 인재 같은 경우가 내신 기타 60이었고 학종 개념이 요 하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적대 봐주십시오. 3점대 그 다음에 자 한국산업기술대 자 한국과기대가 있고 산업기술대가 있죠. 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평가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이제 공대 계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학이라고 웬만한 그 대학의 공대라고 해도 문과 위주로 돼 있는 데 같은 경우 공대가 약한 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3점대 중반이니까 성실하고 내신도 잘 좀 이렇게 관리한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산업기술대 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죠. 3점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학종 전형은 이제 4점대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외대 가보겠습니다. 외대는 이제 말 그대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당연히 특화돼 있겠죠. 그래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가 다른데 없는 과들, 그죠? 다른 데는 보통 이제 영어나 잘해야 1어 정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른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 특기 같은 경우가 특기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과다, 그런 대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있고 여기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과 학종 종합이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학종의 내용 자체가 외국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과도 있긴 있죠. 그 과학 특기자라는 거 이렇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2점대 중반 나중되면은 1등급에 2등급 하나 정도 끼는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내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수시에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거. 교과 전형, 내신 전형. 자, 당연히 중경 외시에 들어가는 학교 아닙니까? 1등급 돼야 된다. 라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 학종 이 경우가 이제 여기 나온 실적의 7에 면접이 3인데 여기에 어학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랄 정도로 여기 실적이 학교 활동 중에 어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신 중반에다가 어학 쪽에 특화된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 이렇게 당연히 특화된 외국어대 특화된 대학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예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학종 전형 같은 경우 1.6, 1.7, 그죠? 서울권의 중상위권,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영어나
이래나 스페인어나 불어나 중요한 과들은 커트라인이 높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애초에 처음에 이제 그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학과 자체도 통번역이나 대학원까지 연계돼 있거나 한꺼번에 가는 그런 데들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상위권 대학 중에 어학 계열은 오히려 이쪽이 더 훨씬 더 특화돼 성적이 더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외대 글로벌 자, 캠퍼스 자체가 글로벌 캠퍼스인 거죠. 그리고 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에 외국어 특기자, 글로벌에 문과도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어 특기자들이 있는데 본교보다는 조금 본교하고 이제 이 글로벌 특기자의 외국어 특기자는 특기자 전형은 이제 이 학교는 그 특성상 상당히 높게 점수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죠. 내신 전형은 뭐 생각 얘기 안 해도 대부분 이제 이런 전형들이고 학종 전형 말씀드린 대로 어학 전형이 그 외국어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그 학과와 연계된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하거나 범용 스펙으로 이런 것들을 커버링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대 교과 성적 우수자. 자, 아까 외대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 사실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특기가 어학 특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겹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과는 특히 이제 어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특히나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어학을 한번 특기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되려고 하는 데는 뭐 과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리버리한 과를 가느니 어학을 전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오히려 어학을 특기로서 갖는 그런 걸 갖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항공대입니다. 항공대는 아주 특이한 거죠. 항공대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제가 이제 항공대 홈페이지에 보면은 고교생들이 이제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꽤 많습니다. 꽤 숫자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항공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항공대 같은 경우는 센과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정도 가는 성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공대에 뭐 항공물류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항공사 되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아예 거기에 특화된 학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공학이라든가 이렇게 이 학교 자체에서 약간 떨어지지 몰라도 다른 데 같은 경우 1.7 이렇게 자유전공이나 1.7이죠. 내신 기준을 봐도 이렇게 항공운항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특화된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다. 그리고 정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리버리하게 그 범용 스펙 가지고 학종을 덤볐다가는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거기에 특화되고 그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니까 거기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 학생들이 역시나 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인연령 같은 경우 특히나 내신은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 보십시오.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쪽으로 내용이 꽉 차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항공대 자 학교생활 우수자는 여기도 이제 그 내신 전형 같이 보이지만 50대 50이죠. 그래서 그런 스펙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심도가 확실하게 있어야 항공대를 지원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신대는 병점에 있죠, 병점에. 그리고 한신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인서울권에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멀리 안 보내니까 부모님들이 마지노선처럼 해당되는 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상당히 그래도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과들입니다. 3점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내신 전형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차민재 전형. 자, 기타 60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한, 내신이 꽤 많이 들어간다. 서울 중위권 정도의 내신을 만약에 했다면, 마지노선으로 하나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신대 실제 내신 전형은 100인데 여기 경우가 이제 좀 높죠. 딴 거보다 학교 내에서 보면 3점대 초반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권 2.5등급이니까 인서울권은 약간 벗어났지만 마지노선으로 생각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뭐
80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교 레벨이 올라가서 뭐 굉장히 센 학교가 돼버렸죠. 그리고 한양대는 한양대 말고 에리카라고 그 영어로 보면 쌍떡잎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교하고 크게 뭐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안산 캠퍼스, 그 에리카 캠퍼스가 또 있어가지고 학교 자체가 굉장히 에리카 캠퍼스 자체도 많이 이제 성적이 올라와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그 높아진 그런 그 과가 되게 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가 자, 서성한이죠. 서성한에 이제 문과가 그 정도고 공대도 세고 하니까 어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 전형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로벌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학생부 종합 교과 그리고 논술 전형이 상당히 많이 논술 전형이 이과 같은 경우가 논술 문제를 범용하게 내면서 논술도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학종 이거는 학종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까놓고 그냥 학종 100 서류도 별로 내라고 하는 게 없죠. 한양대가 이제 합격자 점수를 발표했는데 솔직히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뭐 발표 하나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학종 전형 같은 경우는 기타 서류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지고서 그 실적이라든가 자소서도 안 받죠. 이게 아마 그러고 자기가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인재 여기는 이제 외국어 전형이죠. 소프트웨어 인재는 여러 군데 있었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보면은 깜깜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싸란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여러 번 얘기했고요. 다른 대학 다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1점대 중반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거기 교과 전형 학생 학교 추천 받아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성적이 1점대 후반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학종 전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점대 초반입니다. 뭐 기타 서류를 좀 적게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적긴 적지만 그렇다고 한양대가 학종 전형이 합격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있나 좀 보면은요 다른 데보다 적다라고 뭐 내용이 좀 약하다라고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1.1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사학과인데 뭐 1.1에다가 지방학생이죠. 좀 약하니까 대신에 이렇게 다른 여학생이군요. 다른 대학도 굉장히 많이 여러가 합격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학종만의 힘으로써 밀어붙일 수 있는 데니까 당연히 최고로 높은 스펙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 한양대 에리카죠. 이제 그 에리카가 그 국방부 관련된 국방정보학과 이런 데 이제 중상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에리카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내신이 들어간 전형이 최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학교가 좀 말하자면은 자존감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낮출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 그리고 에리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지역 근방에 있는 학생들을 지역 인재라고 해서 연계해서 뽑는 게 많아서 그런 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안산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오히려 더 내신은 좀 떨어지는 당연히 이제 고지역만 한정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약간의 특혜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에리카의 학종 전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신은 3점대 중반, 후반, 중후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에리카의 학종 전형의 성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선정한 대학이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홍대 같은 경우 미래가 강화되고 강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계열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 계열 학교들 그래서 과가 별로 없습니다. 홍대는 그리고 학교가 좋은 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세련된 학교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위권 학교 정도 하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경외시에 그다음에 건대 홍대 그러는데 홍대가 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낫다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신 전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2점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저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종 전형이 약한 전형이 아니다. 그리고 학종에 최저가 붙어 있죠 또. 그리고 서류도 내라 그러고 학종 같은 경우도 2점대 초반까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대가 그리고 나머지 보십시오. 상경계에다가 교육계열에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영문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과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대는 말하자면 뭐죠? 뭐라 그럴까? 소수 정예에 좋은 기준을 유지하는 그런 학교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200개 대학 중에서 가야 할 곳, 가야 경쟁이 있는 70곳 정도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서울권,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을 가지고서 미리미리 그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서 큰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대입 전략 대개 대학별 대입 전략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5개로 나눠 가지고 기억니은 순으로 해 가지고 쭉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그 5분 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유튜브 지혜 채널에서 만든 겁니다. 5분 후 세상은 대입 컨설팅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 늘리려고 하는 것,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고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의 뭐 최초이자 유일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가 대입도 준비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자기 발전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사고력이라든가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덩어리 정도의 사고력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5분에서 10분짜리 동영상으로 아주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요거를 각각 100여 개 1차분으로 지금 한 400여 개 정도를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거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학습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너무 쉬운 것만 해가지고는 짱구가 머리가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퍼즐, 딜레마, 패러독스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주목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4가지 덩어리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100가지 사고력 질문이라고 사고력입니다. 소제목으로 또 이제 갈라놨는데 털없는 원숭이를 위한 논리, 자기 정체성, 인간 마음, 기계 마음, 그리고 진화. 꽤 재미있는 소재들로 보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뉴노멀을 향한 길을 찾는 100가지 논리력 질문. 자, 좀 싫어하는 논리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 중에서 재밌는 것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여행하는 방법, 다음 논리라는 지름길, 휴리스티크스와 오류. 요게 뭡니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주제죠. 그 다음 세 번째 덩어리 어떤 거냐면 세 번째 덩어리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준비하는 100가지 윤리력 질문. 가장 요게 지금 말하자면 각광받는 얘기죠. 윤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길고 착하게 살다 뭐 이거 아닙니다. 윤리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문제 거의 대부분이 윤리력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윤리의 문제, 생명 그리고 로봇 요게 이제 AI나 기술 발전에 따라 로봇으로 가게 되면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학습과 연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그리고 로봇 유명하죠. 이거 뭐 트롤리 기관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다음 공정한 분배. 윤리에서 이게 또 하나가 분배의 문제죠. 현대사회가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분배의 문제는 특히나 이제 뭐 자유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평등주의자도 있고 크게 두 기둥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게 그거였잖아요. 경제를 먼저 발전시켜서 낙수 효과를 볼 거냐? 아니다. 분배를 생각하고 이제 경제가 가야 된다. 이거 오랫동안 계속 논쟁을 해왔는데 두 번째 게 이겼죠. 사실은 낙수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배의 문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덩어리는 이제 수학과 과학을 재활용하기 위한 100가지 돌파구 제가 돌파구라고 해놨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추상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위주로 너무 돼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말하자면 그 뭡니까 청소년기를 지나오는데 중간에 잠깐 삐끗해 버리면 수학은 그걸 따라잡기 쉽지 않다라는 또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많이 학생들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제 얘가 생겨나죠.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면은 당연히 이과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상한 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히 수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문과도 대학을 가게 되면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 안 하고 대학을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평생 쓰이게 되더라. 저 같은 경우도 문과였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려다 보면 수의 특성이라든가 저도 1 0 마이너스 1 특히 마이너스 1이라든가 0이라든가 이게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써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포기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수학이라든가 과학은 아니더라도 수학적 사고, 수리적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현대사에서 오히려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사고력이 중요한 영역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되살려 보기 위해서 네 번째 큰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유튜브에 제 채널이라고 이름 붙인 5분 후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덩어리는 수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리고 수학 수리적 사고 중에서 가장 현실에 많이 쓰이는 확률과 집합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사고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제목에 보듯이 5분 후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유튜브에서 5분 후 세상 치고 들어가셔서 구독하고 당연히 좋을 거니까 좋아요나 뭐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최소한 하나 정도씩 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5분이나 10분짜리 주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정주행 역주행 해가지고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면 정말 굉장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제공이 될 테니까 그런 곳에 충분히 쓰일 만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채널에 대한 홍보였고요. 자, 대입 전략 대학별 대학 대입 전략 시리즈. 자, 혹시 맨 끝부분에 마신다면은 당장보다는 오히려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처럼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대학이라든 대학에 전체적으로 목표로 하는 대학 혹시 그리고 목표로 하는 학과가 수시에 어떤 전형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합격했는지를 대략으로 알아보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기억니은 순으로 쭉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시리즈로 마지막에 홍익대까지 포함해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지혜 채널 5분 후 세상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